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정의 많이 조금 인지하셨나요? 인지 안 하셨을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장점이 그때그때 검색을 해서 창을 두 개 띄워놓고 나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빠른 학습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컴퓨터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믿을게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업무 중에 사고라고 있습니다. 27조에 보게 되면 업무를 하다가 하게 되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어디서 논란이 또 되냐면은 그 회사에 문을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느냐, 문에 입장하기 들어가기 전이냐, 뭐 이거 갖다가도 또 문제가 됩니다. 업무 시간이냐, 업무 시간 외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장소는 사업장의 규모로 봤을 때 사업장에 발을 디뎌 놓고 나서 시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경향이 생겼다 그러면은 발가락 하나라도 문 앞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걸로 생각을 하시고 어필을 하셔야지 유리할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없던 거죠. 출근도 안 했는데 출근한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문 앞에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넘어졌어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쪽으로는 좀 이렇게 영리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등의 결합 등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기계, 장비, 시설이라든지 어떤 업무 환경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운동회, 체육대회, 그리고 이렇게 회식, 이것도 하나 행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등산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회사에서 단합대회라든지 어떤 행사 때문에 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고용주가 납부를 하고 어차피 잘못되게 되면은 회사에서 직접 물어주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물어주는 건데 굳이 이것을 왜 안 물어주려고 하지? 이런 약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험률이라고 했잖아요. 재해가 인정이 되고 재해 수혜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생각해 보면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되었으면 연습 준비하는 것까지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요.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 통념상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나중에 고용주가 아니 태풍 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에 안 통한다는 거죠. 요양 중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슨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위가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이거 조금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3자라고 쓸게요. 이건 나, 이거는 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I, you, he 할 때 그런 거예요. 고용주. 나는 고용자죠. 고용자. 제3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업무를 지금 하는 사이인데 업무와 관련돼서 하다가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짐을 나르는데 이 짐을 나르다가 짐을 나르거나 어떤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이쪽 직원도 아니고 제3자,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위협을 가해서 갑자기 길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근로자를 좀 이렇게 가해를 했다. 물론 일부러 한 것을 좀 떠나서 일부러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해를 당했다면 업무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다쳤죠. 이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그러니까 질병의 업무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포함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건데 요즘 이게 많이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는 상황에 여성들이 이제 임신한 여성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이라고 좀 분류를 일단 해놓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임신 중인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를 들면 이제 응급구조사 중에 여성들도 있어요. 근데 임신한 여성들의 응급구조사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담, 전화, 그다음에 뒤에서 정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응급구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임신한 산모가 된 응급구조사에게 그런 업무를 시키다 보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뭐 갑자기 자살한 사람을 저기 뭐 시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전화 받고 뛰어갔는데 쾅 자살해서 떨어진 사람 뇌가 막 예예 하고 질질질질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정신 충격을 받아서 유산까지 왔다. 그러면 이것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출퇴근 중에 사고 마찬가지로 출근과 퇴근 중에서도 이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출퇴근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게 그 예외 적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보면은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동차 이동 운송하는 거 있잖아요. 배를 타던 보트를 타던 뭐 택시를 타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운행 계통, 운행 시간, 운행 횟수를 여객 요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시 움직여서 움직이는 운송 사업에 관련돼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기적이 아니라 필요시. 왜냐하면 이제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때 갑자기 했는지 주기적으로 했는지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낼 근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외를 시켜놨고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도 관계없고요.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택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과연 출퇴근 쪽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퀵 서비스 요즘 많이 좀 이렇게 배달 업체 많이 있죠. 요즘 더 심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심하다기보다는 많이 좀 활성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퀵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출퇴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좀 명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6조 보험급여 종류와 산정 기준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제 내용했던 것 좀 열거해서 봤을 때 보험급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의 종류와 좀 유사하게 보이는 건데 첫 번째 요양급여 있죠.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료 비용, 수술, 기타, 그밖에 처치, 간호, 이송 이거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건강보험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휴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월급의 평균 70%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근무를 못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휴업급여 준다는 건 고마운데 왜 70%예요? 100% 주지. 응? 100% 줬으면 좋겠어요. 30%는 뭡니까? 당연히 그럼 좋죠.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악영향도 있죠. 100% 어차피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조금 더 그 성악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음속의 악마가 야 어차피 100%다 주니까 아프다 그래 약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다 주긴 어렵고 70%까지 인정해준다 이런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장해급여 기억나시죠?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어서 나의 치료가 100% 완치되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떤 장애처럼 보이는 장해가 되면은 이것도 장애에 대한 급여를 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간병급여 아까 했던 거 있죠?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에게 주는 그다음에 장의비 이거는 누구한테? 장제를 행한 자에게 그다음에 1, 2, 3, 4 간 뭐 하나 빠졌나요? 상병보상연금 빠졌나요? 괜찮아요.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면 되니까 상병보상 상병보상 누워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직업 재활급여 재활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보험급여 종류 문제 요거 내기 딱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 문제와 관련됐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별표 쳐드릴게요. 자 벌써 별표 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업무상의 재인정 기준 있지 않습니까? 37조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 것들,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제외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명시해 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좀 인지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양급여 여기 한번 이제 분석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 진료재료와 의지 및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이게 추가로 됐네요. 천지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 간병이라는 거 동그라미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령 여기도 밑줄 좀 쳐주세요. 보건복지부령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입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되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의료기관이 가입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근로자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병원이라고 쓰겠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뭐 요양기관 청구를 하겠죠? 여기는 수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서류를 근거 청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다.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받은 것과 같다. 이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자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측은 공단에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단은 병원 측에 줬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런 법에 의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내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아도 돼요. 일단 급한 대로. 그러면 자기 본인 부담금이 되죠. 나중에 이것을 영수증 처리가 되면은 이 산재보험이 인정이 됐을 때요. 처리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설명 좀 드렸고요.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다 포함됩니다. 진료비 청구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약제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휴업급여, 장애, 간병, 유족급여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 특히 이제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족들이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연금식으로 받는 것보다는 일시급으로 받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0% 범위에서 일시급을 일단 받고 나머지 연금식으로 받는 부분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 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급자인 유족의 순위 아까 앞에 시간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모든 금품 수령의 순서는 첫 번째 영촌 배우자, 두 번째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공통 항목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에 또 3자에 대한 구상도 또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3자 가해를 뭐 받았거나 했는데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업무상 그러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받아줘서 준다. 이거 그 관계라는 거죠. 자, 3자 구상권. 그래서 문제는 이 텍스트하게 문제를 좀 내고 여러분 숙제를 할 때는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문제를 내도록 할 테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 좀 더 힘내시고 그 다음에 좀 가끔 이제 학생들이 뭐 화면이 조금 진하게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화소를 좀 올렸고 칠판을 좀 땡겼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좀만 참으시고 조금만 더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